말씀을 드릴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의 조명일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봉화하고 산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운봉권이 김은국, 지금도 김은 때문에 모인 거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전부 김은국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우리가 하나의 나라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하나의 나라를 우리가 학문적으로 어떤 나라가 있다 그러면 그 나라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정치, 그렇죠? 정치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정치가 뭐였냐면 전상학쌤이 처음에 얘기해줬던 고분, 왕들의 고분, 그 다음에 또 왕궁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건 이제 정치를 대변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경제, 그렇죠? 근데 이제 유영춘 쌤이 경제하고 관련된 철을 또 다 얘기해 주셨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야 하냐면 국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 세 가지 조건은 필수예요. 이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이 봉화와 산성이 바로 국방하고 관련된 유적들이 되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운봉고원 일대 김은국을 비정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조건은 모두 충족이 됐다. 그래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학계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발굴조사가 좀 미진하다라는 거, 그리고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좀 멀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반적인 거죠. 이게 뭐 정치, 경제, 뭐 국방은 밝혀졌다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당시에 뭘 먹고 살았는지, 어디에 살았는지, 사람의 흔적들,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게 앞으로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선 뭐 운봉, 아까 뭐 다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십승지지 중에도 하나였고, 정도전 같은 사람은 운봉이 없으면 호남이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물론 교통적으로도 이 교통의 요지기도 하지만 이 뜰을 한번 보십시오. 이쪽에 이렇게 이게 분지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뜰 자체가 상당히 넓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남강수의 물줄기도 상당히 잘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나 이런 거 먹고 살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피해서 들어와 살기 좋은 우리나라 10곳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자연 지리적인 환경은 어디다 갖다 놔도 뭐 부족하지 않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이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요 이제 운봉권 일대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어디서 찍은 사진이냐면 백두대간 정상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봉화산에서. 암악성도 보이고, 청계리, 월산리, 유공리, 두랑리 부분 다 보이죠. 물론 이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걸 굳이 왜 보여드리겠습니까? 이 유적들이 전부 가야하고 관련됐거나 관련돼 있을 수 있는 유적들인데 안타까운 게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따로 놀아. 고분은 고분대로 놀고, 성은 성대로 놀고, 봉화대로 놀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한 도보로 한 2km, 3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조금 여기 계신 주민들이나 이 지자체 협조만 있다라고 하면 요거 이렇게 엮는 거 일도 아니겠죠. 앞으로 세계유산도 준비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보여드리고자 해서 보여드린 거고, 자, 이 운봉권, 뭐 남원 일대가 되겠는데 가야문화유산 현황을 보면 이렇게 최근에 이런 지도를 이제 하나 만들었어요. 뭐 제철, 고분, 산성, 봉화 다 이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아까 저희 전상학생도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 남원이 이 백두대간을 경계로 해서 저 서쪽 있죠. 지금 남원 평양 이쪽은 백제하고 관련되고, 또 나중에 통일신라 시대 때 소경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어쨌든 백제, 만백제 문화가 상당히 강합니다. 이 동쪽은 보시다시피 가야유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유적들은 전부 요 운봉권이라고 불리는 운봉 4계면 5계면 이쪽에 다 몰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 양상이 전혀 달랐다. 근데 이게 남원에 사시는 남원 시민들을 절대 분열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한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문화 양상을 볼 수 있다라는 건 대한민국에 이런 동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오히려 특화시키면서 더 통합의 어떤 분위기로 몰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하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제 그 가야문화유산 그동안에 이게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한 걸 쭉 뽑아봤더니, 운봉 일대, 이 남원 일대 이제 16번 정도, 뭐 시굴, 발굴, 뭐 정밀 지표조사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 주요한 성과들을 보면 뭐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가장 처음에 사실 이 그 월산유고분군 발굴 조사가 없었다면 이 남원의 가야는 묻혀 있었을 겁니다. 1982년도에 지금은 이제 광주대 구간 고속도로죠. 88 올림픽 고속도로 만들면서 우연치 않게 사실 발견된 거예요. 다 백제무덤인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전라북도는 백제무라고. 그런데 발굴을 해보니까 가야 유물이 튀어나오고 가야 고분이 나온 거죠. 그래서 아, 이게 가야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그때 한참 조금 80년대 후반에 여기 보시면 3건. 그래서 건질이나 지금 이제 세계유산 준비하고 있는 유공이랑 이렇게 됐죠. 근데 또 그 뒤로 또 자요. 왜? 연구자도 없고 이거 뭐 주목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저쪽 대가야 이 주변에 있는 뭐 고령의 대가야나 이런 데 그냥 편승해서 가버리면 끝이지 이런 생각에 그냥 잠을 자다가 이제 월산 또 이제 올림픽 고속도로 지금 저 광주대구간 고속도로 확장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월산리가 조사되죠. 그때 잘 알고 계신 아까 유영춘 쌤 거기 뭐 사진에도 나와 있던데 중국제 첨자 그죠? 그 다음에 철제 초도 이런 다른 가야 지역에서는 보도 듣도 못한 물건들이 출토가 됩니다. 뒤이어서 유공리 두랑리에서 수대경, 금동신발 이거는 지배자급 아니면 갖고 있지 못하는 물건들이 그런 게 나오니까 야 이거 운봉에 있는 가야가 우리가 그냥 알고 있었던 것처럼 대가야의 변방 무슨 이거 아니다. 여긴 하나의 소국을 비정을 해야 된다 하면서 쭉 그런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2017년도에 현 정부에서 이제 그 가야사가 국정과제로 채택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좀 활발한 이런 전환기를 좀 맞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요걸 이렇게 제가 제시한 이유는 그렇게 해서 한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뭐 이제 2000년대 뭐 중후반부터 한다고 여러 가지로 학자들도 노력하고 했는데 다른 지역 가야 유적들 조사된 건수하고 비교해 본 거거든요. 요 파란 게 남원이에요. 파란 게. 보십시오. 최근 들어서나 약간 그렇죠. 근데 다른 지역은 이미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 있어요. 남원은 이제 이거. 그래서 오늘 이런 행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제 무엇보다도 조사 연구가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너무 많은 걸 기대를 하고 이걸 가지고 너무 앞서 나가기에는 사실은 시기상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이 봉화나 산성을 보면 지금 이 봉화 수치는 좀 잘못됐습니다. 이 자료집에 보면 8개인데 제가 왜 그러냐면 최근에 확실치는 않지만 여원치 있잖아요. 여원치에서부터 저기 노치마을까지 산능선을 한번 다 타봤어요. 쭉 걸어서. 그랬더니 거기에 봉우리마다 석축들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봉우리마다 돌 쌓는 적들 다 나옵니다. 이게 과연 뭘까? 이걸 봉화로 봐야 될까? 아니면 누가 얘기했듯이 정말 그쪽에 국경 개념의 장성을 쌓았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뺀 거기 때문에 그 정도 확실한 것들만 이렇게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산성 한번 보시죠. 산성은 13개소의 산성이 여기 분포되어 있는데 암악성을 제외하고, 최근에 암악성도 작년 일이죠. 암악성을 제외하고는 발굴 조사가 단 한 군데도 안 됐습니다. 봉화도 이 봉화들 중에서 그 봉화산 봉화, 그것만 시굴, 발굴도 아니죠. 시굴 조사만 이루어진 게 다예요. 근데 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봉화나 산성들이 운봉권이 백두대간하고 지리산 줄기로 이렇게 둘러싸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산성이나 봉화들이 전부 그 산 정상부 쪽에 다 붙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하려면 인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백두대간 보호법에 걸려 있으면 발굴 아니라 발굴 하나비도 못 합니다. 근데 그 법령에 걸려 있고 또 산림법 적용받고, 지리산 같은 경우는 지리산 국립공원 내에 있다고 자연보건법도 제한사항입니다. 그래서 발굴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다만 이제 이 산성이나 봉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유적들이에요. 그렇죠? 성벽도 노출되어 있고
봉화도 잘만 남아있다고 하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발굴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학술적인 정보는 얻을 수 있다. 그게 가장 유리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들을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우선 봉화를 좀 살펴보면 그동안에 계속 봉수 하다가 왜 또 갑자기 봉화냐, 아이고 어렵다 그러는데, 저도 이렇게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봉수라는 용어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려시대 이후에 사용이 돼요. 고려시대 이전에는 어떤 문헌 기록에도 전부 봉화, 봉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봉화대들이 전부 삼국시대 또는 가야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봉수라는 표현보다는 봉화라는 표현이 맞다. 그래서 조선시대 거, 저쪽 여기 전라북도 서해안이나 이런 데 가면 조선시대 봉수들 많거든요. 그거하고 비교도 할 겸 봉수와 봉화는 좀 차별을 둬야 되겠다는 거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주변에 봉수산이라는 지명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봉화산이라는 지명 많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봉화 안에 불을 피웠던 시설을 이제 봉화시설 또는 봉화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전라북도 동부 지역에서 확인된 이 봉화예요, 봉화. 와, 많죠. 지금까지 116개 정도가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여기 제가 선 그려놓은 거 있죠? 이 선 그려놓은 건 조선시대 문헌 기록에 다 나오는 조선시대 봉수로예요. 순천 돌산도에서부터 쭉 이어져가지고 한양까지 가는 루트입니다. 한양 남산이죠. 서울에 있는 남산까지. 근데 그거하고 전혀 무관하게 여기에 또 이렇게 몰려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쪽에 동부 지역에 있는 이 봉화들은 문헌 기록에 단 한 줄도 안 나와요. 아니, 한 마디도 안 나와요. 조선시대 문헌 기록이. 고려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봐도 사실은 이게 고려조선 거는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자, 역시나 이게 조선시대 오봉수로 표시해 놓은 건데 전혀 무관한 지역입니다. 전북 동부 지역은. 여기 마찬가지죠. 이게 조선시대 봉화로예요. 철저하게 운영되는 거 다 여기서 보이죠. 근데 이거 없잖아요. 없어. 우리 동네는 안 지나가, 이게. 그런데 최근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냐면, 이 봉화들, 이쪽에 나오는 봉화들을 자꾸 조선시대 걸로 엮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걸 가야 봉화, 삼국시대 봉화로 인정하는 순간 저쪽 기존에 가야사 하시던, 영남 쪽에서 가야사 하시던 분들은 정말 큰일 나요. 이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삼국시대 봉화로 다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가장 먼저 여기 봉화산. 시굴만 했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신지 다 알죠? 다 가보셨죠? 이게 왜 조사가 됐냐? 왜 봉화대 하나 있죠? 이게 발굴하고 저기 복원해 놓은 거 아닙니다. 여기가 지명이 봉화산이니까 산림청에서 요거를 요쪽에다가 이렇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거 중지를 시켰어요. 이게 유적인데 발굴도 안 하고 그냥 이 모양은 조선시대 봉화 모양이거든요. 봉수. 이걸 만들고 있어요. 이거 안 된다. 근데 자기들은 뭔가 예산을 받았으니까 해야 된다. 저쪽에다 해라. 실제 조사는 이제 이쪽으로 온 거죠. 했더니 이렇게 시굴 조사다 보니까 트렌치만 파서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이 안반 지역인데 안반 깨놓고 이렇게 쭉 네모나게 쌓은 흔적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상부구조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런 대형 표지목 이런 것들이 설치되면서 됐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런 유물들이 나왔어요. 딱 4점의 유물이 나왔는데 이 유물들이 전부 가야통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 고분이나 막 이런 거 보면 하다 유물도 많고 좋은 유물이 많은데 이 봉화는 뭐 한 점, 2점 쪼가리 이거 가지고 뭐 얘기가 되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봉화는요 위급 상황에 올라가서 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여기서 막 장기간 먹고 살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 지금 생각하는 대로 도시락 싸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투식량 갖고 올라가는 겁니다. 필요가 없겠죠. 많은 양의 유물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특징을 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유물들이 출토가 되고 있다는 거고. 자, 조사는 안 됐지만 고남산 꼭대기. 아우 여기도 제가 한겨울에 차 끌고 올라가서 차 사고 날 뻔했는데 눈이 있는데 올라가서 살펴봤더니 이렇게 봉화대, 석추근적교 여기 보면 이렇게 토기편들이 막 박혀있죠.
근데 전부 가야톡이에요. 근데 아직 발굴이 안 됐어요. 내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 뭐 레이더 기지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망치, 준양이죠, 준양이. 그 뒤에 갔더니 역시나 이 산성하고 봉화가 세트로 이렇게 남아있다라는 거죠. 요건 뭐냐면 조사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구덩이가 하나 파져 있는데 이게 아마 불 폈던 자리일 수도 있고, 아이고. 이게 불 폈던 자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산성이 있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닙니까? 물을 담아놨던 시설일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건 발굴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하나같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다른 지역 거 잠깐 이제 사진으로 쭉 설명해 드리면 이 영취산, 적지 않게 이게 조사들이 좀 됐는데요. 영취산, 장수 영취산에 가서 보면 똑같죠? 아까 남원 봉화산에서 본 것처럼 안반 깨내고 네모나게 쌉니다. 그냥 이 사람들 돌 정연하게 다듬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막 정연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고 여기서도 역시나 이런 삼국시대 가야토기 편들이 다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토기들 봤더니 이게 파편이어서 그렇지 이게 이제 봉화에서 나온 유물들이거든요. 이 원 안에 있는 게 이 제대로 된 놈들은 가야 왕릉에서 나온 유물들이에요. 이게 저기 파편이라 그렇지 갖다 맞추면 다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가야 곱은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 봉화 운영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지금 조사하고 있는 장수의 삼봉리. 여기 같은 경우도 암이고 이렇게 성벽도 둘렀는데 이거는 뭐 대한민국의 가야사를 한다 하는 사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야토기예요. 이런 것들이 출토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엊그제 뭐 이제 언론 보도에도 좀 나오고 했겠지만 임실 봉화산 같은데 여기 이제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기도 역시 이렇게 가야 유물이 나오고 요즘에 과학기술이 발달을 해서요. 옛날 같으면 이거 막 다 그리고 손으로 해야 하는데 컴퓨터 그래픽 있죠. CG로 복원이 되네요. CG로. 복원을 해보니까 이런 형태의 모습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게 또 확인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저쪽 완주 동북부 일대까지 가야가 진출을 했는가 봅니다. 그쪽에도 이렇게 석축으로, 이쪽은 왜 그러냐면 여기 백두대 가면 이 남원이 하나의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백두대 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죠. 등산객들이랑. 그러니까 유적이 상당히 훼손도 많이 돼요. 근데 이 완주 동북부 쪽은요, 산도 험하지만 등산로들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건강한 이런 유적들이 좀 남아있는데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아마 남은 것들도 남원이나 요 장수 일대에서 나오는 것도 잘 남아있었으면 이런 형태로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형태의 봉화도 있습니다. 자연 안반 이렇게 다듬어 놓고 이 보시죠. 여기 안반 정중앙에 홈을 파버려요. 저게 뭐냐면 그냥 쉽게 아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아궁. 저 위에다가 땔감 올려놓고 밑에 공간 없으면 불 못 붙이잖아요. 그런 형태의 또 봉화구가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봉화들을 좀 나눠보니까 이 전북 동부 지역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체로 세 가지 형태로 좀 나눠지더라. 첫 번째가 이런 거죠. 이렇게 네모나게 쌓은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불을 폈던 흔적들이 대체로 이렇게 돌로 쌓여 있는 흔적이고요. 이 복원도 보여드리는 게 제일 빨라요.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 하이테크 시대에 사는데 이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CG로 복원을 해보면 이런 형태가 하나가 있더라. 이런 형태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형태가 있더라. 자연 안반 위에서 장작 올려놓고 불 피우는 형태. 그쵸? 이런 형태가 또 하나 있더라. 그 세 번째, 봉화산, 임실 봉화산 같이 이런 토축 형태들이 또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존재를 하는데 이거는 아마 운영 세력이 달랐다라기보다는 그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재료예요. 산을 가서 올라갔는데 분명히 이 봉화는 이런 거잖아요. 연결 수단입니다. 저 통신시설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벗어나면 의미가 없죠. 이 자리에 만들려고 산에 올라갔더니 돌이 없네, 흙밖에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흙으로 쌓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또 돌이 많네? 돌로 쌉니다. 그쵸? 돌도 흙도 없네? 그냥 안반 다듬어 씁니다. 왜? 결국엔 불만 피우면 되거든요. 불만 피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봉화하고 그 조선시대 봉수를 너무 머릿속에 담다 보니까
무슨 조선시대 봉수처럼 뭐 연통이 있고 뭐가 있고 이게 1000년 이상의 차이를 두고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봉화대 하면 딱 떠오르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봉화가 아니잖아. 이거 뭐 제사유적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게 전부 제사유적이면요. 저 유곡리, 두락리, 고분군 세계유산 하지 말아야 돼요. 제사유적을 갖고 해야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게 봉화가 아니고 제사유적이면 전 세계의 재단으로 이거는 세계유산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조선시대 거 어떻게 생겼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조선시대 거. 자, 조선시대 봉화 발굴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보시면 이 둘레 이렇게 성벽을 크게 돌리고 기본적으로 얘들은 이게 복원도인데 불핀 게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봉화, 봉수는 평소 때 하나, 뭐 저기 보이면 2개, 뭐 싸움 붙었다 하면 3개, 격전이다 하면 4개, 이거. 그러니까 불 때는 게 최소 4개, 5개 있어야 돼요. 근데 삼국시대 거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만 있어요. 급할 때 하나만 얼른 펴서 알려주는 형태란 말이죠. 그래서 역시나 발굴을 해보면 이렇게 5개씩 다 나와요. 이 조선시대 것들은. 이렇게. 여기도 돌려놓고, 여기 구덩이들 보이시죠? 이게 불 폈던 자리예요. 이게 나온단 말입니다. 연통 형태로. 자, 여기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자, 요걸로 딱 비교를 해드려보면, 이게 이제 조선시대 정형화된 내지에 있는 봉화대 모습이라고 복원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 삼국시대 봉화의 모습이란 말이죠. 어때요? 그냥 봐도. 이게 같습니까? 안 같죠? 근데 왜 같다고 자꾸 우기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조선시대하고 명확히 다르고 불피운 흔적들도 발견되고 여기서 가야 토기들도 전부 확인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가야 세력하고 관련이 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이거 누가 운영했냐? 사실 이 봉화라고 하는 건 그 조선시대 봉수도 그렇잖아요. 다 집결지가 어디냐면 서울입니다. 그렇죠? 중앙에 뭔가 소식을 알려주는 게 이 봉화란 말이죠. 그러면 이 봉화들이 다 모이는 곳, 그쪽에 있었던 정치체가 이걸 운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라북도 동부지역 같은 경우는 어디로 모이냐면 이 장수 일대로 이게 모여요. 그래서 장수에 있는 가야 세력이 이걸 운영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왜 또 이 남원에 와서 강의하는데 또 장수에게 그러실 것 같은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겁니다. 이거 장수 지역에 있는 가야 세력을 최근에 우리가 반파국으로 좀 비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일본서기 내용에 보면 지금 이 운봉이 기문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기문과 대사, 이 대사는 대체로 하동 쪽으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요 기문하고 대사를 두고 반파가 백제하고 싸워요. 싸우는데 싸우는 과정에 봉화를 쌓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 기문 일대에도 어떻게 봉화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백제를 경계하고 하려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이렇게 문헌적인 내용이나 고고학적으로 이쪽을 다 가리키고 있더라. 그래서 물론 이제 장수를 가지고 반파라고 하는 것도 되게 요즘에 논란거리로 해서 그 가야사 하는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날 정도인데, 그래도 우리가 맞는 건 맞다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장수가 반파일 것이고 이 남원이 기문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성을 말씀드릴 건데, 산성은 제가 그랬죠. 암학성밖에 조사된 게 없다고. 그래서 암학성 조사 내용, 어떻게 발굴이 됐고 여기서 원문모가 나왔는지 그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암학성이에요. 암학성.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암학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여러 이렇게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봉화산이고요. 치제. 자, 이 암학성 문헌 기록을 보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602년도, 이게 백제 무왕 때입니다. 무왕이 주기호가 얼마 안 있어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암학성을 포위했다 그래요. 자, 이때 신라 암학성을 포기했다 그랬죠. 그럼 602년 이전에 이 동네 있죠. 여기 운봉권 일대는 신라가 점령한 거예요. 암학성이 신라가 쌌습니다. 그쵸? 신라 땅이었던 암학성을 이걸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요거라고 봐요. 맨 앞자. 왕이 출병했다.
친정했다는 얘기예요. 왕이. 그렇죠. 이 삼국시대 때 왕이 친정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장군들 보내지 왕이 직접 여기로 들어왔다. 왜? 암학성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러니까 물론 이 아까 말씀드렸던 운봉고원의 요 교통로하고도 관련 지을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최근에 아까 유영춘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암학성 조사하면서 뒤에 보여드릴 건데 철하고 관련된 그 유물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가 제철 단지잖아요. 철산지. 요 철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라도 가야가 멸망하고 나서 서둘러서 이쪽을 점령해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백제도 다시 그 무왕이 즉위하자마자 이쪽을 차지하려고 쟁탈전을 벌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 운봉고원 자체를 놓고 가야, 백제, 신라가 정말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던 동네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암학성이 가진 이런 역사성이 회복이 되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좋은 암학성이 그 문헌사 하시는 분들, 문헌으로 이렇게 역사 연구하시는 분들은 진작에 이 산성을 암학성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기념물로도 지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발굴은 작년에 처음 했네요. 처음 했는데 다도 아니고 요 앞쪽에 평탄지에 집수시설이라고 써있는 데 있죠. 요 부분만 했어요. 집수시설은 뭐냐면 산성 안에서 군사들이 주둔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산속에서 하면 뭐예요? 물이에요. 물. 큰 물탱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사를 했더니 요런 집수시설이 나왔죠. 요렇게. 정말 크죠? 큽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길이가 9.5m, 높이가 7.5m. 물론 이 집수시설은 가야가 쌓은 건 아닙니다. 신라가 쌓은 건데 신라의 집수시설인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집수시설 내부에는요, 요 사진 보시면 뻘층이죠. 그 물이 직접 나죠. 여기 물을 담겨놓고 있던 데라 이게 폐기될 당시에는 산성 안에 있었던 온갖 잡것들, 그러니까 뭐 그게 토기 파편일 수도 있고 유물일 수도 있고 그렇겠잖아요. 큰 물이 지면 일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물을 머금고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유물들은 썩지 않아요. 뭐 뼈도 마찬가지고 목재도 마찬가지고 썩지 않고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전시기 언제 이 집수시설 자체는 신라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전에부터 있었던 유물들, 신라가 사용할 때 가야토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다 쓸려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양상들이 이제 파악이 되는데, 자, 토기만 봐도 분명히 암학성은 신라가 쌓은 걸로 돼 있어요, 문헌상에. 근데 신라 토기도, 물론 신라 토기가 제일 많지만 나옵니다. 근데 백제 토기도 있네요. 왜? 백제가 공격했다면서요. 그거 증명해 주잖아요. 그런데 얘들이 나오는 겁니다. 가야 토기가. 이건 신라하고 백제 이전의 토기들이에요.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성벽은 신라가 건드려서 개축하고 증축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가야 때에도 분명히 그 공간을 활용을 했을 거다. 그러려면 이제 암학성 발굴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면서 가야하고 관련된 성벽의 존재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고, 자, 이제 좀 재밌는 유물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게 톡인데 요 안에 뭐가 이렇게 굳어있죠? 이렇게 굳어있는데 이게 7원액이에요. 7원액. 지금 남원 7이 대한민국에서 이거 아닙니까? 남원 7기가? 그죠? 근데 남원 7기의 원료가 바로 여기 있더라고요. 이게 1500년 전이거든요. 1500년 전에 이미 7용액을 여기다 담아서 이 7을 했던 거예요. 7을. 그래서 지금 요 7, 이게 어떤 7인지 5칠인지 뭔지 지금 분석 중이거든요. 요 자료가 나오면 아마 이 남원 이 관광자원화 하는 데는 이거만한 거 없을걸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7 관련된 그 유물로는 가장 이런 식의 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앞으로 남원 7하고 관련돼서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유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바로 아까 유영춘 선생님 얘기했던 이게 뭐냐면 철을 만들고 나면 좋은 철은 빠지고 철 그 부산물 쓰레기들은 남아있거든요. 그 쓰레기들이에요. 그게 왜 산성 안에서 나와?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유영춘 선생님이 보여주었던 무슨 칼이니 뭐니 이런 것들, 물론 이 이제 제철 있는 데서 만들 수도 있지만 이 성 안에서
직접적으로 만들었을 가능성. 우리가 그 상정, 이게 있으니까요. 이게 안 그러면 산꼭대기에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시대 때 산성 안에서 이 철제 무기나 뭐 농공구를 만드는 행위를 같이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또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또 재밌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집수정 내부에는 별의별 게 다 나온다고. 이 뼈들이 엄청 나왔어요. 뼈들이, 동물 뼈들. 보시면 요 맨 위에 있는 게 말, 그 다음에 자라, 소, 뭐 노루, 무슨 동물 농장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암악성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이 안에서 여기 보시면 동물 종류를 보시면 저기 소나 이런 것들은 가축이잖아요. 그렇죠? 가축도 있지만 야생동물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축과 야생동물이 다 보인다라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곰. 이 곰이 왜 중요하냐면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 우리가 곰을 그냥 곰뼈 나오니까 곰 잡아먹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삼국사기 기록에 어떤 기록이 나왔냐면 곰 가죽 있죠. 곰 가죽을 가지고 장군 깃발을 만들었다. 그래서 곰 볼따귀 가죽으로는 어떤 등급 장군의 깃발,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전하거든요. 그런데 이 곰 뼈가 나온 얘가 여기 암악성하고 또 한 군데가 뭐냐면 신라 월성이에요. 경주. 신라의 왕명이 경주. 그런 정도로 귀한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라. 암악성 다 어디신 줄 아시죠? 그 산꼭대기 자라 살겠습니까? 자라 못 살아요. 자라 살 때가 아니거든요. 이런 자라들이 나와요. 저 자라들은 또 어디서 나왔었냐면 저희 백제의 수도인 부여 궁남지 있죠. 거기서 또 자라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암악성이 단순히 전쟁 용도로 이렇게 만든 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가야하고 관련성, 그 다음에 가야의 철 생산하고 관련성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유적들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무도 안 썩는다고 그랬잖아요. 나무. 이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저 이런 유물 처음 봤어요. 저 집수정 안에 저 꽂혀 있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양쪽 날이 다 세워져 있어요. 이게 목검이에요, 목검. 혹시 검도 해보신 분들, 저기 목검 들고 처음에 연습하잖아요. 그 죽도 말고. 거의 사이즈도 한 8, 90cm 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검들은 아마 그 군사들 훈련용으로 좀 쓰던 물건이 아닐까. 이 목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출토된 사례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조그만 방맹이가 하나 나는데 여기 시커멓게 뭐가 좀 흔적이 보이죠? 제 글씨입니다. 나무에다가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 쓴 이 묵서로 이렇게 쓴 글씨인데, 글쎄요, 아쉽게도 조금 훼손이 많이 돼서 아직까지 정확한 글씨인지는 무슨 뜻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저거 지금 판독 중에 있고 올해도 이 암악성 조사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저 글씨들 중에 혹여라도 가야하고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면 이건 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